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꿈을 꾸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서 이 꿈을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꿈을 갖고 살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나이 든 어른 입장에서는 새로운 꿈을 꾸기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고 이 삶 속에서 이루어온 것도 있고 살펴야 할 주변도 있으니 이럴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꿈이 있습니까?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진행은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 행인입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리사이클링 캔 아티스트 박진홍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진홍 씨 리사이클링 캔 아티스트, 이 영어로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박진홍 씨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화가 있는 것들을, 버려지는 것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뭔가 제품으로 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캔은 우리말로 깡통. 예. 쉽게 말해서 깡통으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그런 활동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려달라고 했더니 쉽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가 좀 쉽게 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깡통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고 계시죠? 주로 하는 것은 깡통 자동차, 우리가 장식용 보통 한 30cm 내외로 만들고 있고요. 부수적으로는 이제 캔 조명 등 만들고 있습니다. 캔 조명하고 또 어떤 것들이? 깡통 자동차. 깡통 자동차. 예. 네. 그 아이들은 꽤 관심을 갖긴 할 것 같아요. 꽤 관심이 많고요. 제가 생각보다 제가 원래는 이쪽 아이들들 쪽으로 컨셉을 해서 깡통 자동차를 만들었던 건 아닌데,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갖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 선물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고 네.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게 처음 시작했던 것이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카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DP용으로 좀 해놓으면 좋겠다. 아, 처음에는 DP용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 박진홍 씨 그동안 해온 일, 또 지금 하는 일 보면 참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블로그 기자도 하시고, 또 SNS 서포터즈도 하시고, 또 어디선가는 온라인 자문단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했는데, 이 농담처럼 한번 여쭈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박진홍 씨 정체가 뭡니까? 참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저도 새삼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했던 것들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보니까. 네, 뭐 이런 정도의 정보는 그 본인 SNS 계정에 다 널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배웠는데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셨어요. 자, 하고 싶은 것이 많다. 네. 제가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게 꿈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박진홍 씨는 항상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정체성을 확인해 드릴게요. 예, 그래. 네. 항상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 예, 맞습니다. 예.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 우리 박진홍 씨.
이 몇 년 전 일입니다만 책도 내신 적이 있죠. 예, 제가 책을 냈다고 하니까 반응이 참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반 우리가 책이 아니었고 이북이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제가 나만의 뭐 어떤 기록을 자서전처럼 이런 걸 내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이 책 내용은 그런 거고 전혀 상관없이 예.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상식을 암기를 할 때 예.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시험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 이제 상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목에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40대 후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할까? 그래 암기하는 방법을 나만 이렇게 내가 체크하면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사 상식을 모아서 쉽게 암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낸 겁니다. 네. 문제도 내고 답도 내고 어떻게 암기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책 제목이 슬기로운 상식 생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예. 상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상식을 모아서 질문과 답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 책 내는데 자비로 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된 것인데 예. 이걸 또 뭔가 자랑도 할 겸 지인들한테 좀 그리고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사실은 몇 권을 가까운 그 전북대 앞에 인쇄소에서 맡겨가지고 50권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물도 했더니 이제 뭐 사주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좀 어차피 그 원본이 있으니까 네. 책을 한번 내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책이 된 것이고 판매는 지인들이 좀 해주시고 예. 가끔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도. 예, 가끔. 예. 아무튼 그때 우리 박진호 씨 책 냈다는 소식 듣고 책 보면서 상당히 용기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용기가 어느 때는 또 넘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술에 또 한동안 재미를 붙인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받고 사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내 인생에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내 주위 분들이 많구나. 그럼 나도 이것을 그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내 주위나 지역사회에 조금 내가 봉사나 이런 것으로, 나눔과 그 감사를 전하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주위에, 노인복지 쪽이나 노인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그쪽에 가서 봉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섬기는 교회에 노인대학 총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것이 마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좀 다녔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좀 다녔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이제 저는 아마추어 중에서도 진짜 아마추어인데, 그것으로 저로 인해서 그분들이 제 마술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제가 가서 같이 해주는 거하고 뭔가를 해줌으로써 그냥 웃어주고 함께하는 것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얻는 게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술 활동이 중단된 게 코로나 시기 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하다가 예. 이제 요청도 없고 예. 저도 조심스럽고 어른들이시니까 예. 혹시 저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감염될까 싶어서 그때부터 마술 봉사를 안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봉사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중단하게 만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박진웅 씨가 마술 활동을 한참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범인이 코로나19였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술을 배웠는데 어디서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예, 그렇습니다. 저 학원도 다녔고요. 마술 학원까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평생고 교육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도 배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유명한 또, 마술이나 이런, 강의 쪽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한테도 네. 배웠습니다. 그 어른들하고의 이런 그 마술을 몇 개 하는 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스토리 마술처럼 대화도 하고 그걸 이렇게 풀어가면서 어른들하고 친밀감도 하고 뭔가 그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일부러 돈 들여서 배워가지고 봉사를 다니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되고 그 뒤로는 이제 또 끊겨서 예. 일이 끊기기도 한 거죠.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소개했던 대로 리사이클링 캔 아티스트 박진홍 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홍 씨가 리사이클링 캔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를 창업할까 하면서 DP용으로 소품을 만들어 보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리사이클링 캔 아트 작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몇 가지로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도대체 뭐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는데 잘하는 것은 특별히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인데 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 이제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철이 없다 보니까 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내가 받은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 평생에 뭔가 하나 이것저것 말고 이제 50대 이후에 지속 가능한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게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 평생의 꿈이 스포츠카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꿈을 꾸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아내를 태우고 좀 다니고 싶었는데 이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제 방송을 보는데 이 자동차 만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우연히 예. 채널을 돌리다가.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분들이 뭐 정광석화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거다. 저걸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게 됐습니다. 찾아가서. 자동차를 그 캔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 그냥 취미로 만드는 분이셨는데 너무 잘 만드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봤다면 뭐 이 지역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멀리까지 찾아가셨나요? 수소문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개인정보라 방송국에서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찾았어요?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누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방송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분이 강원도에 춘천에 살고 있는 분이셨어요. 강원도 춘천이요? 네. 그럼 우리 전주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거기까지 갔더니 그분이 오히려 반겨주시더라고요. 이걸 배우러 전주에서 그 먼 데서 왔느냐. 예. 그러시면서 아주 흔쾌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어느 날 그럼 혹시 국내 캔 아티스트 2호인가요?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취미로 하고 계셔서 네네. 제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하고는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예, 연락합니다. 연락도 하고 그분이 뭘 새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뭘 만드냐고 문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국내에서 리사이클링 캔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좀 무식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깡통으로 뭔가 작품을 만든다. 이게 일단은 작품이긴 한데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진홍 씨 생각에는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여기시나요? 네, 그러면 저도 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MC님은 어떤 걸 하실 때 이렇게 울림이 있고 그 떨림이 있고 그렇습니까? 울림과 떨림으로 말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저 작품은 예술성이 있다, 적든 많든 간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저는 이 자동차를 한 대 한 대 만드는 동안 이제 처음 준비할 때부터 그 과정들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맥주 캔, 음료수 캔이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거 위주로 한정판, 리미티드 위주로 예.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만드는 시간 자체가 한 대를 만드는데 한 6시간 걸립니다. 그렇게나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한 대 만드는데 캔이 최소 5개에서 12개가 필요합니다. 같은 것이. 같은 디자인에 작품 하나 만드는데 예. 캔을 대여섯 개는 사용해야 한다. 최소 5개가 필요합니다. 최소. 예. 그리고 이제 바퀴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바퀴를 잘라내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총 1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포츠카들도 상상하면서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런 차들처럼 그런 차들을 내가 만약에 탄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이것을 선물한다라고 하면 보여진다라고 하면 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디테일맨이나 예술적으로도 어떤 그 같은 아트나 같은 공예에서 봤을 때 저 자신에서는 제가 가치가 예술적 가치나 상당히 높다라고 그냥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자부하면 좋은 거고요. 예. 또 우리 박진홍 씨가 만든 작품을 일부러 구입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동차니까 이걸 뭐 타겠다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 어딘가에 그 전시해놓고 보고 싶다,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이라면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 박진홍 씨의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깡통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 이 작업 과정이 쉽지가 않겠네요. 뭐 처음에 또 구상도 하고 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목적에 맞게 깡통을 모으고 또 그 깡통을 또 절단하고 붙이고 조립하고 생각만 해도 굉장히 그 복잡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보면 어쨌든 도전을 하면 해내기는 하는데 보기에 이 경제적으로 돈 안 되는 일을 참 많이 한다. 예. 더군다나 이번 깡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또 이렇게 구입하는 과정들도 보고 내가 그걸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 것은 참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데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그런 일만 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그 사모님한테 혼날 만도 합니다. 예. 이 리사이클링 캔아트 활동을 이제 여기저기서 교육도 하고 또 체험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몇십 명이 이렇게 체험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이 준비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겠어요. 예. 제가 작품을 만드는 건 한 대당 6시간 정도 걸리지만 이제 아이들이 교육층들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최고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안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것에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키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키트를 만들어서 미리 키트를 만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키트를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키트화 하는 데만 그게 한 대당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걸 또 만드는데. 아이고, 그러면 10대면 거의 뭐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예.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5명, 10명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그런 신청이 올 걸 미리 대비해서 차를 몇십 대를 미리 그 키트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제 수집도 해서 만들어 놨고 더 이제 있을 것을 예상해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준비를 하는 작업이네요. 예. 근데 이 깡통을 수립하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흔히 밖에 나가면 깡통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뭐 한두 개 구하는 것은 쉽지만 예. 수십 배, 수백 개를 마련하셔야 아까도 되니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한 대를 만드는 데는 깡통이 같은 것이 5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저도 분리수거함 뒤지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그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저는 이게 안 찌그러진 깡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찌그러진 깡통은 쓸 수가 없죠. 예. 네. 이것 좀 수집한 거 중에 분리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물상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제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제 지인들 중에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네. 거기 가면 분리수거하는 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내에는 거기에서 조금씩 주워서 좀 모아놨다가 주십사 해서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취합을 해서 같은 디자인 이걸 모아서 따로따로 이렇게 공예 키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깡통을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네요. 예, 그것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 아파트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 가면 깡통이 있긴 한데 대부분 찌그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찌그러뜨려서 버리니까.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이 기간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들 중에 선별해서 네. 한 대를 만들고 또 모아놓고 괜찮은 것들로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새는 지금 우리 리사이클링 캔아트 체험 활동을 여기저기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감사하게도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만들어 보니까 환경 수업도 지금 기존에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예. 그 다양한 그 환경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캔 아트 쪽으로 캔 조명등이나 자동차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이 만들면서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못 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분들이 안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해서 불과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가 많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요청들이 많이 있고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야의 활동에 비해서 공력이 많이 들어가고 예.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예. 뭐 누가 다른 분들이 하기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생각 못했던 곳에 거기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귀한 일인데 예. 그 귀한 일이 어떻게 과연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예, 저도 그게 참 큰 관심거리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만나는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리사이클링 캔 아티스트 박진홍 씨 모시고 리사이클링 캔 아트를 준비하는 과정 또 그 활동의 재미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쉬어가겠습니다. 우리 전주 평화동 출신 가수죠. 은유의 노래입니다. 헬스보이. 심각해 운동해 너무 뚱뚱해 처음과 다르단 말야 많이 변했단 말야 심각해 운동해 함께 시작해 헬스보이 핸섬한 내 보이 기대할게 굿보이 심각하대 근데 오늘 회식 때문에 몸살려야 돼 귀찮은데 눈치 보이니까 뛰기라도 해야 돼 근데 너도 알잖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식욕이 땡기잖아 몸짱 아니지만 널 지켜줄 상남자는 오직 나니까 You know 인터넷 속에 TV 속에 남자들 식스팩은 기본 어깨 깡패 애들인 걸 바라지도 않아 날 반하게 한 모습만 다시 보여줄래 심각해 운동해 너무 뚱뚱해 처음과 다르단 말야 많이 변했단 말야 심각해 운동해 함께 시작해 헬스보이 핸섬한 내 보이
set two set 여자는 하지 남자는 어깨제 hey 그래 살 뺄게 식스팩을 위해 오늘도 식단과 싸우지 hey I never skip leg day 매일 아침 2시간은 cardio 나 가슴살은 너무 지루해 but 관리할게 너를 위해서 어느 속에 TV 속에 남자들 식스팩은 기본 어깨 깡패 every 인과 바라지도 않아 날 반하게 한 모습만 다시 보여줄래 심각해 운동해 너무 뚱뚱해 처음과 다르단 말야 많이 변했단 말야 심각해 운동해 함께 시작해 헬스보이 핸섬한 내 boy 기대할게 good boy do it do it do it You can do it can do it do it do it we can do it can do it do it do it 헬스보이 핸섬한 내 boy 기대할게 good boy 뚱뚱한 뱃살도 난 좋아 통통한 볼살도 좋아 귀여운 걸 걱정됐어 하는 말야 정말 걱정됐어 하는 말야 날 위해 조금만 노력해줄래 운동해 너무 뚱뚱해 처음과 다르단 말야 많이 변했단 말야 심각해 운동해 함께 시작해 헬스보이 핸섬한 내 boy 기대할게 good boy do it do it do it You can do it can do it do it do it we can do it can do it do it do it 헬스보이 핸섬한 내 boy 기대할게 good boy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리사이클링 캔 아트 활동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뭐 사모님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엄청난 공력을 들여서 준비하고 체험 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정작 수익 창출은 어려운 상황.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제일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게 좀 최소한 최저 시급 정도 네.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아내한테도 지켜봐달라 네.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공력 대비 가성비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 한번 웃어주는 거, 한번 고마워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성비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진홍 씨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즐겁겠죠. 근데 사모님은 즐겁지 않을 텐데 네네. 그것을 그래도 참고 지켜봐주는 사모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홍 씨보다 박진홍 씨 사모님이 훨씬 대단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리사이클링 캔 아트가 환경 보호적 측면으로는 뭐 캔을 재활용하고 재활용한다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사회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진호 씨 생각에는. 저는 어떤 그 다양하게 지금 뭐 환경이나 지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저도 어떤 어떻게 보면 미개척 분야이고 이쪽 분야에서 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혜를 내고 아이디어를 떼고 협업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확장하고 하다 보면 더 좋은 의미, 사회경제적으로나 경제적 가치로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진호 씨도 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 어려운 일일수록 뭐 경쟁자는 별로 없지만 이 어려운 일이니까 그만큼 또 지속하고 확장하는 일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박진홍 씨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걸 더 지속하기 위해서 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만들어서 전시나 그냥 놀이 네.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이제 어떤 그 로봇이나 어떤 그런 것과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계를 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히 일이 커지네요. 예.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생각해낸 것은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와 잘했다 고맙다 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만든 것으로 5명이든 10명이든 그러면 우리가 바퀴가 달려 있고 밀면 뭐 5m든 10m든 갈 수 있는 네.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로 우선 자동차 경주대회처럼 한번 누가 제일 밀면 멀리 가나 이런 걸로 한번 즐거움도 하면서 모터 나아가서는 모터를 연결해서 구동을 해서 네. 이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대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 트랙을 만들고 네. 이렇게 하면서 경주대회도 하고 그 어떤 뭐 여러 가지를 조금 접목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 경제적 가치나 우리가 캔아트나 지구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깡통 자동차를 활용한 게임. 예, 게임, 놀이까지. 경주대회, 놀이까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박진홍 씨 깡통 자동차 회사 대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완주군 쪽에 예술 또래 아카데미 뭐 이런 쪽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이 예술 또래 아카데미는 어떤 과정인가요? 예. 완주에서 예술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놀라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플러스 어떤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예술, 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받아서 저 포함해서 9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리 선정이 돼서. 예.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획서처럼 포트폴리오도 제출을 한 상태이니까 거기에 기인해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협업도 하고 저희 주위에나 또 뭐 완주군 쪽에서 많은 또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뭔가 더 가치 있는 일, 더 예술적인 일 그런 일들을 좀 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깔아주신 것이라 네. 여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진홍 씨가 이 리사이클링 캔아트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또 새로운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기회 잘 잡아서 뭔가 새로운 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만나는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리사이클링 캔아티스트 박진홍 씨 모시고 그 과정과 또 그 활동의 재미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박진홍 씨 꿈 잘 이루어가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에서는 김강수 기자가 귀에 익은 클래식 음반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1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마치면서 음악 한 곡 골라봤습니다. 김장훈이 부릅니다. 소나기. 잠시뿐일 거야 곧 끝날 거야 또 해가 뜰 거야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소나기
소나기 날이 참 좋았는데 화창했는데 말없이 내리네.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우산 없이 살다가 아주 흠뻑 젖었네. 정신없이 살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어야지. 소나기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어. 눈 감으면 되잖아. 잠시 꿈을 꾸며 그리고 눈을 뜨면 괜찮아. 내가 찾아가야 인생이 있어. 또 내일이 있잖아. 오늘 하루만 소나기. 무지개가 피고 기지개를 피고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우산 없이 살다가 아주 흠뻑 젖었네. 정신없이 살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어야지. 소나기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어. 눈 감으면 되잖아. 잠시 꿈을 꾸며 그리고 눈을 뜨면 괜찮아. 내가 찾아가야 인생이 있어. 또 내일이 있잖아.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또 바흐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바흐는 그의 첫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독신으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궁정 트럼펫 연주자의 딸인 안나 막달레나 뷰르켄이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나 막달레나는 바흐에게 꼭 필요한 반려자가 되어주었습니다. 13살의 큰아들과 세 아이들을 떠맡았습니다. 바흐는 안나 막달레나의 목소리에 대해 매우 아름다운 소프라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적인 재능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흐 집안의 손님들을 맞이하였으며 온갖 가사일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등잔불 밑에서 남편의 음악을 베껴 적으며 일생 동안 바흐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의 아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와 함께 안나 막달레나에게 선물하기 위해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작품집을 엮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누에트 지쟁조와 지단조를 마이클 벨린저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작품
미누엣 G장조와 G단조를 마이클 베닌저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바흐가 32살 때부터 괴텐의 레오폴드 콩의 궁정악장으로서 콜레기움 무지쿰이라는 궁정악단을 이끌었는데요. 이 궁정악단은 실내악의 음악가들이라고 불리는 8명의 독주자, 바이올린 2명, 첼로 2명, 비올라 다감바 하나, 오보에 하나, 바순 하나, 플루트 2명, 그리고 7명의 애비 연주자, 악보를 적거나 편곡을 하는 사람 둘로 구성되었습니다. 바흐는 비올라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정에서는 매일 밤 음악회가 열렸고 바흐는 음악회에 연주할 음악을 왕성하게 작곡하였습니다. 이때 연주한 음악 중 관현악 모음곡 3번의 2악장 에어, 3악장 가보트, 4악장 프레, 5악장 지그를 카페 짐머만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관현악 모음곡 3번을 카페 짐머만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 맹렬한 유세를 떨던 불볕더위도 한풀 꺾였는데요. 정신과 영혼이 살찌운 계절을 맞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에서는 리사이클링 캔 아티스트 박진홍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에서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평화동 마을신문 김강수 기자의 소개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진행의 행인이었습니다.